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산회계 운용사 1급 실기 문제를 테마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무회계 파트의 원천징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2016년 운용사 1급 실기 모의고사 1회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공미디어 5111 코드 회사 변경해 주시고요. 자, 세무회계 소득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가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기숙의 사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 그냥 보고 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인사급여 눌러주시고 사원 등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전산세무 2급, TAT 2급보다 상당히 쉬운 난이도에 해당되는 운용사 1급 시험이죠. 김기숙. 자, 다음에 770202 2045 678 그냥 치시면 됩니다. 2013년 11월 20일 쳐주면 되겠고요. 쭉쭉쭉쭉. 자, 그 다음에 주소죠. 서울 띄우고 용산구 띄우고 두텁 바위로 하고 10. 그 다음에 밑에는 1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은 그냥 놔두고요. 문제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바로 넘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자, 김기숙 본인이죠. 자, 4대 보험 보수 월액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걸 먼저 입력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4대 보험 보수 월액은 여기다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입력하고 여기다 입력하고 이렇게 총 3군데에다가 500만 원씩 입력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또 그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비고라는 다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배우자의 입력인데요. 자, 뭐 다 좋은데요. 세대주가 배우자래요. 그러면 당연히 김기숙은 세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세대원을 0으로 해서 만들어주고요. 부녀자에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확대해 드리면요. 요거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좋고요. 줄 바꿔서 이제 조일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딱 보는 순간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대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근로소득이 6,500만 원이면 때려 죽여도 근로자 배우자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자, 3번 배우자라고 하고 부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일석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주민번호 그냥 쳐주면 돼요. 7101-1234-569 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뭐 결국엔 이것도 세법적인 지식이 배경되어 있는 부분이 관건인 거죠. 전산세무 2급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이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사원 등록에서 뭐가 아작이 나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아작이 난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르다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자, 신의 한수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조동아 시아버지네요. 자, 우리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자,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맨땅에 헤딩이 오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좀 판서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시적인 강연료 소득이 1,000만 원이 있음. 이거 기타 소득인 건 다 알고 계신데 딜레마에 빠져요. 공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자, 판서 한번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거는 우리가 기타 소득, 납세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연금소득이 있었죠.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에 봤을 때는 사적 연금 총액이 그렇죠. 1년에 받는 연간 사적연금 총액이 연간 1,20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게끔 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규정이 먼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타 소득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근데 사적연금 총액이라는 말은 사실 연금 소득이 그쵸?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이제 뭐냐면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끌고 간다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 이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식을 설명드리면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와요. 이건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럼 기타 소득이 1000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 경비는 80% 인정을 해준다 가정하면 8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 가능하니까 내가 만약에 세부담 최소화를 한다면 분리과세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러면은 공제가 안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얘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얘로 봤을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동아 시아버지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선택을 한다면 이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단서 규정이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아버지 입력을 할게요. 자, F2번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확대해 보시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죠? 2번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조동화라고 해주시고요. 자, 47083012345566 입력해 주시고 심지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체크해 주시는데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1번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2번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 좋게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3번을 누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번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1번이죠 뭐. 자,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자, 잘 보시고요. 자,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경식 아들이죠. 아들은 뭐 별거 없고 유치원생이래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줄 바꿔서요. 다음 4번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자, 20세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조경식 입력해 준 다음에 자, 주민번호 10022731234555 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조경식은 그냥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그렇죠. 조제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죠. 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여기 F2번 누르시면 6번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내 형제자매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을 되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자, 시동생이라고 되어 있고 79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38살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특별한 소득이 없다. 자, 어쨌든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연말정산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사원 등록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운용사 시험이 무서운 게 앞에서 아작이 나면 뒤에까지 다 아작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로.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면 입력하시면 되고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부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조제1.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79010312345644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식 정답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공식 정답인데요. 공식 정답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좀 확대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세대 부녀 요거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여성 근로자이고 제가 문제 풀어드린 거는 이론적 근거로다가 아마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맞고 문제의 이 공식 정답이 틀렸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논리대로 적용한다면.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인데 사실 밑에 단서 조항이 있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녀자 공제 요건이라 해서 여기 있는데 참 이건 조금 이제 좀 너무 심했어요. 왜 심했냐면 이게 500만 원씩 1년을 적용하면 이제 6천만 원이 연봉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좀 확대해 드리면 본인 김기숙의 연봉은 8천이므로 부녀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사실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제가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연봉이 8천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대주는 아니고요. 일단, 부녀자 공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정답에서 세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세대주 체크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연봉을 8천만 원인 걸 또 손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쵸,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봉이 어떻게 8천만 원이 되죠? 6천만 원 아닌가요? 그죠? 여기 정답 보면은 이렇게 연봉이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천이지 8천 아닌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정답이 옳은 것 같습니다. 6천으로 여러분 고쳐 놓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500만 원씩 12개월 하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참 운용사가 이게 책도 없고 기준점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려운 상황이죠.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 저와 여러분과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그럼 답도 틀려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게 맞긴 맞으니까요. 자, 뭐 나중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그렇네요. 제 이제 뒤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연봉이 8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세상에 여기다 해버리면은 이걸 보고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쳐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TAT급이나 전산세무 2급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성이 없게 부분 점수를 주기 용이하게 토막토막 내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 큐에다 연결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다. 너무하네. 그냥 단순하게 사원 등록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연봉 6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봉 8천이라고 주어졌으니 뭐 할 말이 없네요. 부양가족 공제, 그 분여자 공제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자, 뭐 좋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근로소득 공제하는 산식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연봉 8천이면 이거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자, 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그 공식 정답을 빌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자, 요거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일단 들어가서요. 원래 이제 급여 자료 입력,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전산세무나 TAT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여 자료 입력에 하나씩 다 들어가잖아요. 얘는 참 싹퉁무리가 없게 입력된 자료도 없이 나보고 혼자 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하죠. 자, 그래서 들어가면요, 소득명세라는 걸 눌러주세요. 소득명세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사원을 참 불러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F2번 누르신 다음에 김기숙을 불러와요. 자, 그 다음에 소득명세를 누르고, 자, 그럼 연말이라는 게 이쪽에 뜨잖아요. 그 연말에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이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8천만 원을 넣으란 얘기죠. 참 이게 참 문제가 더러워요. 그죠? 요거 이렇게 되면 정산명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8천만 원 급여가 잡혀요. 이거 확대해드리면 이렇다는 거죠. 자, 우리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이미 3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래서 분유자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죠?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더러운 거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씩 따져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험료 부분을 보면 국세청, 자,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좀 웃긴 게요.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운용사 시험은요, 정산명세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참 미치겠죠. 그죠? 이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것도 공식 정답에 나온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줘 봅니다. 일단 제가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 보험료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자료 뭐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세청 본인 김기숙 명의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150만 원 있다. 자, 이거는 뭐 본인의 보험료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150만 원 요거 김기숙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암보험료 60만 원, 요것은 모두 보장성 보험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두 번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크롤 쭉 내리면 이제 우리가 뭐 전산세무랑 비슷하죠. AT랑 보장성 보험에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 210만 원을 먼저 입력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자, 확인해 주시고, 자, 근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네요. 소득공제 명세 불러오기란 메뉴가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갑자기 팍 떠올랐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보장성 보험 쪽에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보고요. 자, 정산명세 들어가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되는지. 오! 이렇게 쉬워졌을 수가.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한번 해보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방법 쓰세요, 그냥. 예, 좋네요.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죠? 예, 그죠? 뭐 쭉 다 가보겠습니다. 아, 여긴 또 없네요, 그죠?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건 이 방법을 씁시다. 예,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둘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조일석의 명의 보장성 보험, 이거는 공제가 되지 않죠. 왜요? 조일석 자체가 뭐가 됩니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험료는 이 정도로 자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입력해야 되죠? 그쵸?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국세청 자료. 교육비 국세청, 유치원비, 자녀 조경시 유치원비 120만 원, 신용카드 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자, 소득명세를 들어가서요. 소득공제 명세죠. 소득공제 명세를 들어가서 조경식에 대해서 국세청 탭에 자, 어디에요? 교육비, 요 커서. 자, 요쪽 좌표와 요쪽 좌표가 만나는 지점인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게 120만 원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비 공제는 가능해요. 다만 이 보육료를 신용카드 공제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관건이 좀 있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교육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교육비는요, 보육시설이 아닌, 그 저희가 아마 이거 공식 정답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치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면 아울러 신용카드 공제 대상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죠. 예, 유치원비는 안 됩니다. 보육시설에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공식 정답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내용은 책을 찾아보거나 이제 뭐 법조문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내용인데, 이 출제자분께서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 1급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추려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등록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죠? 공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교육 말고. 그런 것들을 카드 결제했을 때는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이런 학원들 있죠. 왜 보육시설이 아니라 취약전 아동이 다니는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영유아들이 다니는 학원, 유치원 말고 사교육, 그건 이중공제가 돼요. 뭔가 출제자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좀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됩니다. 교육비만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정산명세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나요? 그쵸? 120만 원을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비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 있네요. 자, 120만 원. 자, 여기도 불러오기가 없네요. 또 얘는. 자,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 한 명 눌러주시고 120만 원 이렇게 수동으로 조금 번거롭겠지만 확인 누르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을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의료비는 이제 국세청과 기타 재료로 나눠지는데, 자, 국세청. 본인 김기숙의 건강진단비. 자, 내가 내 몸이 아픈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공제 의료비가 되겠죠. 자, 이것은 자, 소득공제 명세서에 들어가서요.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의료비, 그쵸, 이쪽 좌표 잘 보세요. 요 좌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진단비는 150만 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명세서는 한꺼번에 좀 이따 작성할게요. 자, 그리고 정산명세를 눌러서요. 하나씩 갑시다. 의료비 눌러주시고, 자, 이게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150만 원 일단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계속 문제 이어갈게요. 자, 이번엔 시아버지는 장애인인데 그냥 일반 진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시아버지 조동화의 일반 진료비 160만 원. 그럼 이게 이제 장애인 의료비냐 아니면 그냥 일반 진료비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관점이긴 한데, 자, 이것도 참 애매하게 해놨어요. 장애인 의료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 의료비를 볼 것이냐라는 규정을 엄마 명확하게 좀 해놨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다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시냐면 그냥 장애인 의료비로 공식 정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장애인 의료비를 일단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애인 의료비로 표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추가적으로 입력을 더 해주는데요. 이거 이게 아니죠. 자, 의료비 쪽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자 120만 원을 추가하니까 270만 원 되겠네요. 270만 원 해주시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 뭐가 금액이 또 숫자가 틀려지고 막 그러죠. 공식 정답이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력한 부분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공제 대상 의료비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장애인이 시아버지의 일반 의료비는 도대체 뭔지,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배우자 조일석의 콘택트 렌즈 구입비 60만원인데, 요거, 물론,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고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 60만원을, 오로지 60만원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도를 잘라서 50만원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동일환경 사업자번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잘라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의료비 명세 작성할 때 쓰는 건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소득공제 명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조일석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료비니까 기타의 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50만 원을 우리가 알아서 잘라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뭐 다른 자격증 시험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러고 보니까 조경석의 의료비를 아까 입력을 안 했죠. 시아버지 160만 원. 요거 이제 국세청에 조경식의 아버지, 시아버지 요거 입력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1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금액이 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급일자가 안 나오는데 그냥 12월 31일로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김기숙 본인 0번 누르면 본인인데요. 상호는 없어요. 넘어가고. 자, 증빙은 아까 국세청이라고 했으니까 됐고요. 건수 입력 안 해도 되겠고요. 150만 원. 이게 어떤 것도 입력을 해야 되고 안 해도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걸로 통일하겠습니다. 됐고요. 뭐 난임 시술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X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갈게요. 12월 31일 맞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거는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3번 배우자.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일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되겠고, 사업자번호 107-92-00-121.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기타 의료비죠. 기타. 그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아니죠. 자, 그다음에 12월 31일. 자, 이번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번.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넘어가고 국세청, 그다음에 160만 원. 이게 보고 입력하면 돼요. 공식 정답하고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이 가시면 되겠고, 뭐 다 좋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신용카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문제. 자, 신용카드는 그냥 뭐 입력을 다 쭉 하시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생, 자, 국세청 조제일의 현금영수증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본인 김기숙의 생활 관련 신용카드 420만원, 뭐 상반기, 하반기, 뭐 학원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자녀의 학원비라고 또 되어 있는지 또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는 유치원비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학원비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게 만약에 학원비였다면은 저게 이제 중복공제가 되는 거고, 엄밀히 유치원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유권 해석을 유치원비로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중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교육비를 공제받아서 이 신용카드 지출액은 입력하지 않는 걸로 좀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현금영수증은 안 되고, 그죠? 420을 다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치원비 120만 원이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0만 원만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입력을 할 때 조금 다르게 정산명세에서요. 이거 소득공제 명세, 미안해요. 자, 여기 김기숙 본인의, 자, 이쪽에 쭉 보시면
커서를 쭉 당겨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뭐 쭉 나와요. 제외. 순수 신용카드만 얘기한 거니까 3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하나가 더 작성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 신청서란 걸 작성해 줘야 돼요. 얘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총급여는 뭐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요거죠. 자, 김기수, 국세청 자료, 신용카드, 자,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아래 부분에 자동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산명세 가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참 복잡해요. 42번 란 있죠. 여기 화살표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헐,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금액은요, 이쪽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있죠? 대상금액.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300만원. 자,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추가 공제료 사용분이라서 또 입력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공식 정답에서도 뭐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입력을 한번 해주면, 이 부분에서, 자, 이제 이게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20만원 돼 있잖아요. 이게 자녀 신용카드 공제를 또 이게 상반기에 지출했는지 하반기에 지출했는지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상반기에 200만원 그냥 하반기에 썼다고 하고요. 이건 그냥 220만원 그냥 입력하도록 200만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만 해줄게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죠? 뭐 공제 제외 금액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요건 그냥 소득 공제 금액만 입력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해졌죠. 사식이 조금. 일단 그렇네요. 추가 공제율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입력했는데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훑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세무회계 여기 한 파트가 다 모두 종료가 된 겁니다. 근데 좀 어떠신가요? 이게 좀 기준점도 없고 좀 애매하고 뭐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 그래서 학습하시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 있죠? 뭐 임선생, 장선생, 김선생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제가 바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게 되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회차는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